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디지털 달러,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그냥 뭐 새로운 코인 하나 나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돈이라는 것 자체의 작동 방식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만약에 돈이 인터넷처럼 작동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국경 같은 건 그냥 넘어버리고 뭐 밤이든 낮이든 24시간 내내 거의 실시간으로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요. 바로 이게 디지털 화폐가 꿈꾸는 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주역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인데요. 미국 달러 같은 실제 자산의 그 가치를 딱 고정시켜서 1코인이 언제나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그런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기술이 그리고 있는 그 거대한 비전은 대체 뭘까요?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 같은 회사들이 내놓는 미래상을 보면요. 와, 정말 야심차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냥 대담한 아이디어 같았던 거요. 돈이 인터넷상에서 무슨 소프트웨어처럼 자유롭게 흘러다닌다는 생각이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라고요. 인터넷이 정보비 자유를 가져왔던 것처럼 이제는 돈의 자유를 가져오겠다. 바로 이런 포부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C의 유통량을 보면 작년 한 해에만 2배가 넘게, 정확히는 108%가 늘었어요. 시장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규모를 보면 이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5년 3분기, 딱 한 분기 동안에요. 이 USDC로 온라인에서 거래된 돈이 무려 10조 달러. 네, 10조 달러요.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경 3천조 원이 납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돈이 이 새로운 시스템 위에서 막 오고 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누적 거래액은 5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6경 원을 가뿐히 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좀 편하게 보낸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착착 만들어지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서클은 자신들의 전략을 인터넷 경제 운영체제라고 부르더라고요.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블록체인 인프라 아크를 깔고 그 위에서 디지털 자산 USDC가 돌아다니고 맨 위에서는 이걸 활용한 결제 같은 앱들이 돌아가는 구조. 굉장히 체계적이죠? 물론 이 거대한 그림을 혼자 그리는 건 아닙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나 도이치뱅크 같은 글로벌 은행들은 기본이고요. 신흥시장 결제나 해외 송금, 심지어 유엔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까지 이미 전 세계의 굵직한 기관들과 아주 깊숙하게 얽히면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화려한 비전 뒤에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현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한번 들춰볼 시간입니다. 서클의 재무 상태를 한번 보세요. 2024년에는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흑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해인 2025년에는 7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아니,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왜 갑자기 적자가 났을까요? 바로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서클의 수익 구조를 뜯어보니까요. 무려 95%가 고객이 맡긴 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번 이자 수익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고작 5%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그 수십조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은 대체 다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 연구들을 들여다봤더니 재밌는 사실이 드러나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주된 용도가 뭐냐? 바로 다른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세곱할 때 쓰는 징검다리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커피 사 마시고 물건값 내는 그런 실제 결제 비중은요, 아직은 전체 거래량에 비하면 정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그들이 말하는 거창한 비전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대한 잠재력과 또 한편으론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오는
이 긴장감 때문에 전 세계 정부들이 글로벌 룰북,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 새로운 돈의 미래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엄청난 가능성과 또 그만큼의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규제 경쟁에 불을 붙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2025년 7월에 지니어스 법이라는 걸 통과시켰고 유럽연합은 미카 법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홍콩, 일본 같은 주요 경제 대국들도 질세라 명확한 규제안을 만들고 있죠. 나라마다 접근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 새로운 금융을 어떻게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 경제 잡지가 2025년 8월 후 표지에 던진 이 질문이 모든 상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 열릴까? 이제 이건 단순한 기술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제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가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서클의 보고서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지금까지처럼 고립된 중개자 모델에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모두가 공유하고 협업하는 모델로 넘어가고 있다. 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돈과 가치가 움직이는 판 자체가 금돈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 흐름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딱 하나겠죠. 그 새로운 시스템의 규칙은 과연 누가 쓰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일 겁니다.